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외운 그 학공 영양가 있어요. 고학년? 아, 예. 그래서 아직 더 오셨더라도 제가 정해주는 시간이 11시 20분까지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소개할 그런 이력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몇 종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만든 교재 다 받으셨죠? 다 집에 놔두고 안 가져오셨죠? 예, 괜찮습니다. 그 교재에 따르면 제목이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입니다. 11시 20분까지니까 최대한 빨리 말씀드려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잘하게 생겼어요? 보통 다른 학교 가니까 저보고 수학을 잘하게 생겼대요. 저는 어머니들 만나볼 만한 어떤 전공을 한 것이 없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학부 영양과학교육 오시는 분들 보면 한국정학교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거의 다죠. 그리고 이제 가끔 젊은 분들 중에 이제 대학원에서 뭐 상담이나 심리나 뭐 이런 걸 전공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초빙돼 오긴 하는데 저는 이도 저도 아니고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경력은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가 아이 키우는 걸 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와이프를 밀어내고 이제 4살 때부터 이른바 이제 자녀교육이 투신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가 25살이거든요.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아이와 함께 때로는 싸우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제 스스로 미치는 아이가 이 생각도 들고 뭐 어머니들 다 해보셨죠? 엄마도 보니까 이제 뭐 7살, 8살밖에 안 되는데도 막 수학 공부 시키다가 열받으면 뚜껑 열려가지고 문제집 좀 던지고 쓰레기통 쳐박고 막 이러죠. 그리고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하고 현관 밖으로 막 쫓아내기도 하고 쫓아내고 나면 그 진짜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5분도 안 되고 불안해가지고 창문 너머로 살피죠. 그렇게 해서 애를 울리고 또 재우고 나면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 자는 침대 옆에 가가지고 또 엄마가 잘못했어 하고 우리 딸 사랑해 하고 엄마가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내일 꼭 저 들고 가봐야지 하고 이렇게 다들 키우고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제 저는 이제 성별로는 아빠지만 제가 육아를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제가 먼저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보통 엄마들 보시면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놓고 해방 가면 이제 아주 만세를 부르면서 같이 차 태우러 내려왔던 동네 언니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면 뜨고 전화번호 따고
그 언니한테 이제 배워가면서 이렇게 처음 육아를 시작하잖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뭐 산후조리원부터 전화번호 딴다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 언니들한테 이제 정보를 얻으면서 이제 멀고 험한 그 육아의 세계로 들어서잖아요. 저도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가 진짜 보냈는데 아무도 차가 떠나고 나면 저보고 오빠 우리 집 올라가서 잘 놀아줘. 저한테 그렇게 권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는 정말 외롭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는가 하면요, 물어볼 동네 언니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시내에 서점 나가서, 그 당시에는 저 교보용풍이 내려오기 전이라서 제일서적이 가장 큰 서점이었어요. 제일서적 지하에 가면 육아 코너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좀 과장 조금 하자면 거의 모든 육아 서적을 읽었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내 땅에 해등하듯이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4살 무렵에 이제 우리 동네에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생겼어요. 요즘 엄마들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밖에 모르시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전통적 의미의 좋은 어린이책을 파는 어린이 전문 서점이 우리 동네 저 달서구에 가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망했죠. 어린이 전문 서점을 만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매주 또는 바쁠 때는 보름에 한 번씩 아이 손을 잡고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사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육아서적 코너 가서 책을 막 닥친 데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뭐가 하나 딱 남아요. 모든 책이 한결같이 하는 말.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 이거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서점을 다니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그 서점을 계속 다니면서 책을 산더미같이 사날랐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커서 이제 뭐 입시를 치르고 고등학교 가고 이러면서는 이제 어린 서점 못 가고 시내에 이제 큰 서점도 다니면서 이제 책을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게 1년이 돼가지고 우리 중학교 2학년 무렵에 그 어린 서점 선생님께서 저보고 그 어린 서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교육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받은 그 도움이 컸기 때문에 완전히 저는 자녀교육의 문외한이었는데 그 어린 서점 다니면서 이제 눈이 좀 뜨였죠.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녀교육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엄마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매주 한 번씩 지금 12년째 무료 분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녀교육과 관련 인연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중에 이제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로 잘 알려진 잠수라는 사이트가 있죠. 아시는 분 있어요? 손 들어봐요. 3번, 4번, 5번, 6번. 이런 모르나? 네이버 알아요? 네이버 아냐고 물으면 우리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다 웃으시더라고요. 자녀교육계의 네이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이버는 그래도 약간의 라이벌 다음이 있어요. 근데 잠수내는 라이벌이 없어요. 물론 네이버는 공짜로 들어가지만 잠수내는 회비를 내고 들어가죠. 연 회비 10만원. 한 달 결제 없고요. 6개월 돈 아끼고 싶어서 혹시 모르니까 날리는 각오하고 6개월 들어가려면 6만원. 이렇게 돈을 내고 들어가는 포털 사이트예요.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 인터넷 시대가 막 시작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잠수내라는 사이트 한 문을 열어서 저는 문 열기 전부터 그 사이트 들어갔죠. 유료화되기 전부터. 그래서 오리지널 잠수내 원조 인셈이고요. 우리 아이도 이른바 이제 잠수내 키즈죠. 잠수내 키즈. 오늘 영역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에서 나온 책 있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는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의 실제 모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제가 교육청 소문이 나서 이제 학부명령강의 연수에 불려 다니게 됐는데 제가 1년에 한 30군데 초등학교에 이제 가는데 그중에 25군데에서 자꾸 저거 영어에 대해서 말하래요.
저는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 중에는 영어를 전공했거나 뭐 엄마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아이하고 집에서 영어 동화책 읽어주면서 뭐 영어로 프리토킹하고 이래가지고 아이를 바이링걸로 키우는 집이 있다면 제가 하기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런데 혹시 저처럼 영어는 전혀 못하면서 아이는 영어 잘하게 하고 싶은 이런 도둑놈식도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아주 도움이 될지 몰라요. 제발. 아까 이 노트북이 USB 꽂아가지고 부팅할 때부터 이미 페이지가 안 나온다고. 페이지가 안 나온다. 모셔올까요? 완전.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오늘 주제가 영어니까, 영어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세워야죠.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저학년 어머니들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통합이에요, 통합? 통합 아니고 저학년 맞아요? 제가 지금 노안이라 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자, 아무리 1, 2, 3학년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서 늘 목표를 이렇게 멀리 보고 한 10년 이상은 이제 내다보고 지금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지금 당장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가면 영어 수업을 시작하는데 어쩌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3, 4, 5, 6학년 영어 해봐야 뭐 그냥 놀고 노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다 유아기 때부터 다 했죠. 마더무스 영어 동화 영어 노래 들려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하고 저도 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좀 멀리 봐야겠죠. 우리나라 수능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또는 탭스나 톡2는 뭐 이걸 보여주는 표예요. 우리나라 수능 영어는 미국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5학년의 국어시험을 언어를 영어로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쫄 거 하나도 없고요. 어떤 경우에 어렵지 않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고 뭐 이래서 이제 치르게 되는 공인영어 시험이라는 게 있죠. 뭐 초딩 때 치는 쓸데없는 시험들은 안 해도 되고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건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가장 최적화된 시험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개발한 탭스 또는 영미권으로 유학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치는 시험, 토플 그리고 뭐 무역영어인데 자꾸 뭐 이렇게 군대 갈 때 이렇게 점수를 내라고 하는 시험이 뭔가면 토익이죠, 토익.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외국 유학 가는 데 필요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시험, 토플을 제외하고 중요한 인정시험이 두 가지인데 탭스와 토익인데 잘 보시면 청해와 독해가 다죠, 사실. 토익을 보시면 아예 청해와 독해밖에 없고요. 탭스를 봐도 문법 어휘 각각 100점씩이고 청해와 독해가 400점씩이에요. 청해와 독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쉬운 말을 고치면 듣기와 읽기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 표를 보면 그냥 한눈에 들어와요. 어릴 때 뭘 해야 될까? 엄마들 보면 뭐 쓸데없이 초등학생 엄마들이 문법 어떻게 해? 이런 거 물어요. 사실은 몰라도 되죠. 수능영어에서 문법은 한 문제 나오면 많이 나와요. 문법 영어, 수능 영어가 50문제 나오는데 듣기 17문제 그리고 읽기가 거의 다죠. 가끔 그 읽기 문제 지문 속에 문법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1년에 한 문제 나오니까 어떻겠어요? 일반적인 정형화된 가장 중요한 문법 문제들이 나오죠.
지금까지 수능을 한 20년 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출제된 문법 기출문제집을 하나 딱 사서 정리하시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니 뭐 이런 자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듣기와 읽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이런 이제 십몇 년 후의 우리 아이들을 테스트하는 사회가 뭘 필요로 하는가, 뭘 요구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더 이후에 대학원이나 로스쿨 의전 이런 데 가려고 하면 공인영어 점수를 얼마나 요구하는가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 가보면 토익 700점대 중반이면 이 정도 대학원은 다 하죠. 토익 700점대 중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요, 재래식 공부를 통해서는 이게 쉬운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가 하면, 사법시험이 있잖아요. 올해는 마지막 폐지 되니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법시험 칠 때 1차 시험에 영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습하는 영어죠. 성문종합 영어 열심히 공부하면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영어에서 고득점 할 수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어느 날부터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영어를 없애고 공인영어 점수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장시 수험생들이 대거 사법시험을 포기했어요. 사법시험에서 요구하는 공인영어 점수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있네. 토익 700점이에요. 토익 700점. 이건 잠수회식으로 하면 중학교 1, 2학년 되면 거뜬히 통과하는 점수예요. 근데 명문 법대를 나온 노장 수험생들이 이걸 토익 700점을 못 맞아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대거 포기했어요. 실제로. 영학습 방법이 전혀 잘못돼서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영어로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아이들마다 타고난 재능이 달라서 어떤 아이는 학습적으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학습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를 들면 책 읽기를 전혀 싫어하고 공 차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죠. 어떤 애들은 프로게이머 되겠다고 맨날 게임만 하는 애들은 태반이고. 자, 이런 아이들이 이런 공인영어 점수를 높이 받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영어를 포기하나 하면 그렇지 않고 아이들의 각자 진로에 나가더라도 영어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기회가 훨씬 많아져요. 공자 찬다고 우리나라 지금 국가대표 중에 가장 유명한 손흥민 이 며칠 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했어요. 토트넘 하스퍼라는 팀으로 갔는데 손흥민 어릴 때부터 아예 아빠가 춘천에 있는 무슨 축구팀 감독이죠. 아예 어릴 때부터 이 외국 리그로 진출시킨 것을 염두에 두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공부 하나도 못하잖아요. 축구 선수니까. 축구만 맨날 시키는 게 아니라 영어를 계속 같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 리그에 가가지고 통역 없이 의사소통해요. 그러면 적응을 훨씬 잘하죠. 패스 하락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도 슛 해본 것도 그래요. 동료들한테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패스 잘 안 해준다니까 쟤한테.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로 진출하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자녀들 영어 교육이 아주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의사소통에 더해서 학습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이면 참 좋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싫어한다든지 영어 동화책 던져줬는데 완전히 경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지금 저학년 때 절대 포기 안 하겠지만 좀 있으면 한 초등학교 5, 6학년 넘어가면 저절로 내가 포기하기 싫어도 이렇게 접을 거 접고 이런 시기가 오거든요. 지금은 애들 다 바쁘죠. 피아노, 태권도에 논술에 한자에 등등등등 거기다 국영수 해야 되죠. 그래서 영어 교육의 최종 목표를 의사소통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거기에 더해서 책 읽기를 좋아하고 학습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인증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우리가 도움이 되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보면 많이 시대가 바뀌고 했지만 여전히 어떤 이데올로기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면 엄마들 어릴 때부터 다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여기가 삼덕동이죠. 여기 동네는 영어 유치원 없는 것 같고 있어요? 삼덕동에도 삼덕동에 다리 이쪽인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 보내고 했겠네 그러면.
원더랜드 있어요, 여기? 원더랜드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학원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가면 벌써 유아기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죠. 안 보내면 막 불안하고 막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나가서 식당에서 일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영어 교육 빠를수록 좋다 이런 이제 이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들이 영어 유치원 개념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요. 1990년대 말에 2000년 초반에 영유란 개념이 없었는데 뭐 보면 비슷한데 좀 세련되게 영어 유치원 해놓으니까 갑자기 막 인기 머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때 영어 유치원 바람이 막 거세게 불었죠. 지금도 물론 유행하고 있지만 근데 이 영어 유치원을 이렇게 영어를 어릴 때부터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저 흐름 뒤에는 어떤 이론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핵심 이론이 뭔가 하면 결정적 시기 이론, 결정적 시기 가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크리티컬 피어리드 시어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학자가 아이들이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데서는 어떤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결정적 시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10세에서 12세 또는 11세에서 13세 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이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라는 말은 사라졌어. 그러니까 영어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변질된 거죠. 그래서 영어 교육 조기 교육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1999년, 2000년, 2001년 막 이러면서 이른바 영어 전문 학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ECC부터 시작해서 막 우죽순처럼 막 생겼고 제가 아이를 키우던 시기예요 이때가 막 생기다가 ECC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성서에 가면 키즈클럽이라고 아주 오래된 지금도 있다 하더라고요. 원물도에 가면 매직월드라고 있어요. 이런 이제 영어 유치원 흉내를 내는 이런 브랜드들이 막 생겨났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정리돼가지고 제가 아는 제일 대표적인 브랜드는 뭐 원더랜드 한 달에 80만원 교재비까지 하면 80만 넘죠. 이런 데를 막 보내고 있어요. 불안해서 그렇죠. 불안해서. 근데 막상 보내보면 어때요? 애들 영어 유치원 가가지고 막 원어민하고 막 놀고 막 이렇게 와. 근데 와가지고 동네 놀이터 가보니까 다 한국말 하네. 그러니까 얘가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자기만 미친놈처럼 영어 한다고 고생하고 있고 이렇죠. 영어 유치원 한 3년 보내봐요. 나중에 손에 쥐면 뭐 잡히는 게 있는가? 마치 물을 손아귀로 쥐면요 어떻게 해요? 손아귀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해봤으면 다 할 텐데. 안타깝죠. 영어 유치원 시기는 지났죠 이제. 초등 1, 2, 3학년 되면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배운 거 써먹어야 되잖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이건 뭐라 하노? 연착륙 프로그램. 그래 영유에서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 프로그램 만들죠. 그래가지고 또 돈 받아요. 그러고 좀 크면 이제 이른바 영어 전문 학원 가야 되죠. 그 유명한 아발론. 선거등에 아발론 없겠지. 없죠? 아발론이 왜 없는 줄 알아요? 아발론 청담도 없을 거야. 없죠? 자, 이런 대형 영어 전문 학원들은 한 학원 정책을 써요. 그것도 아무 구에나 세우는 게 아니라 좀 교육적으로 선진화가 아닌 거예요. 학원 인프라가 잘 발달한 그 동네마다 하나씩 세우죠, 프랜차이즈를. 이게 그 영어 전문 학원의 그 마케팅 전술이죠. 그래서 아발론 같으면 수성구에 옛날에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수성구에 아발론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한 5년 지나니까 우리 동네 달서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담이나 뭐 이런 거는 전국에 뭐 프랜차이즈가 뭐 5, 60개 아래죠, 아래. 왜냐하면 뭐라 그러 이거 프리미엄 마케팅 우리 백화점을 안 가봐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이거와는 역행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고급 브랜드 청담 뭐 이화 뭐 서강 이런 어학원들은 유명한 구마다 하나씩 세우는데 반해서 동네마다 하나씩 전략을 채택한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뭐게요? GMB 이보영 토킹클럽 뭐 이런 거죠.
학원 이야기 자꾸 하면 재미없죠. 하여튼 영어전문학원 보내야 되죠. 그냥 프랑스 못 있잖아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방학 때마다 필리핀 어학연수. 필리핀 싸다고 요즘 필리핀 가요. 필리핀 보낸 사람들은 또 보낸 사람이 있으려. 영어를 한다,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 통째로 받아들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사실 영미권의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뭐 유학을 가거나 뭐 하여튼 글로벌 시대를 살게 될 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가지고 필리핀 가서 살게 하려고요? 필리핀 어학연수 보내는 분들 중에 필리핀에서 살게 하려는 사람들 못 봤어. 물가가 싸대, 필리핀은.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겨우 이렇게 33평 아파트 살다가도 필리핀 가면 하인 두고 산다. 집에 청소해주는 아줌마들 늘 있죠. 상주하고 막 이러죠. 물가가 싸서 그래요. 제가 중국 가보니까 엄청 싸더만 10분의 1. 물론 중국도 도시마다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영어 캠프 필리핀 싸다고 무조건 보낼 일이 아니고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거기 가서 뭐 짜다라 영어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경험을 쌓는다. 근데 300만 원. 경험을 쌓는데 300만 원. 이거 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돈 가지고 차라리 자유여행, 엄마하고 배낭여행 이렇게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뭐 캠프를 보냈는데 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오늘 보고 다시 안 볼 거니까 제가 있는 대로 제 솔직한 생각은 뭐 엄마들 뭐 상처받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제가 먼저 경험한 동네 언니로서 노골적으로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영어 전문학원이 이렇게 성행하는데도 이론적 배경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이론이죠. 어머니들 다 아실 텐데 영어 학습에 있어서는 그 영어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 학습 환경 이론이라고 부르죠. 전통적으로 뭐 미국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EML이라고 하죠. 모국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 잉글리시에 좀 마더랭귀지 이렇게 호주, 영국 이런 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 말고 이제 영미권이 아닌 나라들 중에도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걸 공용어라고 하죠. 세컨드 랭귀지. 모국어 말고 외국어지만 그걸 학교, 관공서 등에서 같이 쓴다. 이래서 영어 공용어 이렇게 말하죠. 세컨드 랭귀지. 그 세컨드 랭귀지인 환경에서는 영유를 다녀도 되죠. 영어 유치원 갔다 와서도 학교에서도 영어를 계속 쓰고 뭐 그죠? 관공서 이런 데서 쓰고 이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영어를 다 자유롭게 구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유에서 뭐 이렇게 영어를 쓰고 이렇게 한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되고 이러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나라들인데 신기하게도 이 세 나라는 ESL이 아니라 EFL이라고 그러죠. 잉글리시에서 포린 랭귀지. 완전히 외국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새가 빠지게 학습해라.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릴 때가 아니구나.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세대 어릴 때도 뭐지? 문법, 회화, 독해, 작문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새가 빠지게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세대에서 성문정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했어요. 성문정원은 앞만 새카맣죠. 앞부분에 뭐 비동사 나오고 이럴 때 새카맣고 열심히 하다가 문장의 호형식까지 열심히 하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뭐 관계, 대명사, 부사, 뭐 절, 부, 기사면 이제 머리 어지럽고 이제 하다 덮어보고 그죠? 나중에 한 1년 후에 다시 생각나서 또 앞장만 넘기다가 그래가지고 앞만 새카맣잖아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요즘 세련되게 이렇게 말하죠. 뭐 윤모 영어나 튼모 영어 이런 데 가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학습한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이걸 재래식으로 말하면 문법, 독해, 회화, 작문을 골고루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좀 세련되게 이제 한자 아니라 우리말로 표현하는 거고. 어쨌든 이 주장은 뭔가 하면 우리는 EFL 환경이기 때문에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영어 전문학원에 보내면 환경을 좀 바꿔준다 이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청담인데 청담 가면 자기들 학원에 오면 동아시아적 ESL이다 이렇게 불러요. 학원 밖에 나가면 뭐예요? EFL이잖아요.
근데 저 학원에 들어오면 ESL이라는 거야. 이 동아시아적 특수 상황에서 자기 학원에서 이렇게 영어로 쓰고 뭐 영어로 말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ESL이 된다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죠. 그럼 학원에서 평생 살게? 거기 캠프 치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영어 전문학원 가봐도 결국 뭐해요? 많이 외우게 하죠. 처음에 애들 꼬실 때는 파닉스하고 이럴 때는 막 재밌게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학습 부담이 커져요. 결국 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뭐 다 영어 학원들마다 요즘 가면요. 뭐 영어 도서관이라는 이름 붙이고 이래가지고 다 기본적으로 영어 동화책 듣기 이런 거 시키고요. 돈은 비싸고. 여러분들 조금 더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열심히 이제 영어 전문 학원을 보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 선생님하고 잘 맞아야 되고 이렇죠. 선생님하고 잘 맞았는데 청담 보냈다. 청담에 있는 외국인 형아하고 친해져가지고 막 햄버거도 사주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어느 날 이 청담 외국인 형아가 고향 갔다 돌아오다가 마약을 소지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구속됐어. 형아 말고 하면 누나는 시집 간다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니까 좀 있으면. 그럼 또 새로운 선생님 사귀어야 돼요. 학원들 다 보내봤죠? 동네 공방도 보내보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하고 그 호흡 맞추는 게 정말 어렵죠. 그래서 한 학원이나 한 선생님을 택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사교육비는 엄청 들죠.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는 영어를 거의 뭐 이렇게 따로 학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중학교 때까지 영어 전문학원 보낸다고 생각하면 영어 사교육비가 약 얼마 든다고요? 최소 4천만 원 정도 든다는 것이 이거 좀 빼면 좀 싸지긴 하겠지만 보통 돈이 아니죠. 이거 우리나라 사교육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영어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또 남는 것이 없고 열심히 보냈는데 손에 쥐어보면 손가락 사이로 술술술 빠져나가고 뭐 이런 어떤 엄마가 뭐라 하더라? 잘 때 우라통이 치는 듯 하더라.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죠? 하루를 열심히 하고 찌고 뽑고 싸웠어. 고함 지르고 막 동생 때린다고 혼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잘나고 또 누우면 결산을 따져보니까 진도도 나간 게 없고 그렇다고 행복하긴 했나. 맨날 울렸지 오늘도. 그러고 나니까 잘 때는 우라통이 치는 거야. 이 참 아빠도 또 이런 거 모르잖아. 나는 집에서 애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팽팽 노는 줄 알고 그랬죠. 아빠도 가끔 지나가는 소리 집구석에서 막아놓고 그렇게 해서 이 시중 일반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영어를 쭉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하늘을 날 것이다 하고 엄마들은 생각하고 있어. 근데 아이들의 현실은 바닥을 기고 있어. 자발성 없는 영어 교육을 하면서 전문학원 보내봐야 아이들은 이런 데 다니면서 어떤 걸 배우는가 하면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대치동 전문가들 말인데 멍 때리는 기술을 배운다. 엄마는 뭐 학원 보내면 전기세 내는데 이 말씀 이런 이야기 다 들었죠. 학원 가서 도움이 되는 5%를 하잖아요. 5%. SR 있는 4%. 숙제 내주면 다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할 경우에 조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어렵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정말 낮지만 학원을 뭐 계속 옮겨 다니고 뭐 이러면서도 꾸준히 놓지 않고 하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성적이 향상될 수 있어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속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추석 때가 시댁 한번 갔다 와봐요. 어때요 기분이? 명절 때 보통 갔다 오면 다 싸우고 오죠. 기분 안 싸우더라도 기분 꿀꿀하게 오고 있죠. 앉아서 대화하면 싸우기 때문에 주로 고스톱 치고 있죠. 이러거든요. 그러면 갔다 오면 이제 그 명절 증후군이라고 엄마들이 우울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애들 영어 챙길 그게 없잖아. 힘이 없죠. 힘. 내적 동력. 그러면 또 때려치고 좀 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대치동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마지막 전략이다. 5, 6학년 때 무조건 해외 나가서 2년을 살다 오자. 실제로 그러면 영어 끝나는 거죠.
보통 한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2000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한 6개월 하면 2000시간 넘어요. 어릴 때 외국에 나가면. 나중에 뭐 어른 돼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세탁소 내고 바쁘고 뭐 이러면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거의 없어요. 맨날 실용 영어는 하죠. How much, 뭐, 얼마예요, 돈 주고 받고 이런 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 날 때는 고국의 TV 드라마 다운받아 보죠.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어른 되면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없어, 사실. 그래서 어른들은 미국에 가봐야 맨날 콩글리시 하고 있어. 실제로 저도 뭐 미국에 여러 도시를 가봤는데 선배들 만나고 해봤는데 뉴욕에서 세탁소 하는 이런 분들 보면 쓰는 영어 맨 단어 없어요. 얼마예요, 뭐 얼마입니다, 뭐 감사해요, 뭐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은 가가지고 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금방 원어민처럼 된다. 그래서 대치동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년 동안 갔다 온 거야. 근데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국에 있는 아빠들이 자살하고 많이 가잖아. 와이프 안 돌아오고 시간 빨리 돈 벌어가지고 미국에 계속 보냈는데 엄마들이 안 가면 좋은데 애기만 초등학교 애기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친척집에 다 보냈지. 친척집에 보내고 어때요?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 다 하잖아. 할 수 없이 이제 홈스테이 해가지고 원어민들 사는 집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어민들 산적같이 생긴 구레나루 막 나고 이런 나쁜 놈들인지 좋은 놈들인지 우리가 얼굴 보고도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딸내미 보내가지고 영어 배운다고 그거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해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 아이들한테 이런 식의 애들만 보내는 건 진짜 불안하죠. 그래서 엄마한테 따라 나간 거야. 엄마도 따라 나가니까 아빠도 외롭다고 막 소위 기러기 아빠 문제가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겠고 그 정점을 이룬 것이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인데 그 초록색이 초등학생이 외국에 나가는 수치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확 꺾이죠. 2008년 이후로 확 감소해요.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율이 너무 나빠졌어요. 다른 하나는 엄마표의 등장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압축해요. 영어만 없는 것 같으면 저렇게 미국 나가는 게 제일 쉽지만 미국에 캐나다, 호주 보내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영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다른 대가가 너무 큰 거죠. 가정의 해체, 극단적으로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이 무렵에 외국의 문화에 노출되면 외국의 그 학제는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고등학생들도 오후 2시만 되면 다 집에 와요. 한국처럼 이렇게 빡시지 않죠. 외국 갔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외국 문을 맛보고 오면 한국에서 학교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도저히 여기는 동물 사육하는 것 같아서 못 다니겠다 생각합니다. 그 대가가 너무 크죠. 영어를 하나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다른 것이 너무 크고 이래서 이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한풀 꺾이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엄마표 영어 같은 거. 엄마표 영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림이에요. 습득하는 영어. 엄마표 영어를 하기 좀 이상하고. 전통적으로 학습하는 영어가 있는가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습득하는 거예요. 언어로서 습득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언어에 노출시킴으로써 이제 몸에 스며들게 하는 거죠. 이거 사실은 참 이거 아이러니한데 제가 이 사진을 제가 직접 그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훔쳐왔거든? 어디서 훔친 줄 알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상표가 있는데 제가 구름으로 가렸어요. 모 학습지 선전 팜플렛 자기들 학습지를 하면 모국어처럼 영어를 배우게 된다고 이렇게 선전하길래 그림이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봐요. 난파선 타고 지금 문법 공부하고 뭐 단어 외우고 이렇게 하고 있죠. 웬만한 학원들 가면 다 초등학교 3학년 되면 하루에 30개씩 단어를 외우게 하고 좀 빡신 데는 50개 5학년 되면 80개 100개씩 외우게 하죠.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내줘요. 그래서 저녁마다 엄마가 붙잡고 저녁 미긴 다음에 단어 테스트 해야 되죠. 근데 애들이 그 잘 합니까? 어렵죠. 외운다면 정말 어려워요. 소위 빡빡이라고 다 해봤죠. 연습장에다 막 단어 뭐 SCHOL 스쿨 학교, SCHOL 스쿨 학교 한 200~300번 쓰죠. 200~300번
근데 지금 뭐 다 잊어먹고 몇 단은 모르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저 한국말 이렇게 잘하는데 미국 가면 저 벙어리야 벙어리. 가가지고 개망신 당한 신하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영어를 익히게 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이걸 딱 어머님 머릿속에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것처럼 학습하는 방법, 외우고 그죠? 반복하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습득하는 거죠. 언어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킴으로써 아이들의 언어를 그냥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외국에 우리가 2년 동안 나가 있는 것처럼 아닐지라도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외국의 여러 매체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뭐 동네마다 다 영어 동화책 원서를 가지고 듣고 뭐 하는 건 아주 기본이 돼 있죠. 어릴 때부터 엄마들 보니까 뭐 온갖 마더구스 다 들려주고 노부영, 난 노부영 켜가지고 무슨 이보영의 라이벌인가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노래로 부르는 영어 동화 뭐 이걸 줄여서 노부영 좀 있으니까 뭐 ORT에 ORT 켜요. 뭔 소린고 하고 봤더니 리더스북, 리더스북이 수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미국, 캐나다, 뭐 호주 같은 데서 생산되는 리더스북, 영어 학습자를 위해서 어휘수를 적절하게 제한하고 아이들이 읽기 쉽게 만들어 놓은 책들을 통칭해서 리더스북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한때는 ORT 켜는 명함도 못 내밀었는데 요즘은 뭐 ORT 뭐 엄마들마다 다 ORT 모르는 집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영어 매체를 접하기가 쉬워졌어요. ORT 같은 것도 뭐 0단계부터 12단계까지가 세분에 나눠가지고 세트발이 다 살아가면 엄청 돈 많이 든다. 엄마표 영어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물론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지만 통칭해서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엄마가 영어를 억수로 잘해가지고 아이하고 영어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직접 말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엄마표 영어라고 할 때 이건 사실 엄마표 영어가 아니에요. 지금 뭐 영어 잘해가지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지. 근데 우리처럼 이제 영어를 못하고 외국인만 만나면 50m 전방에서 장문하고 있는 엄마들, 혹시 저 인간이 내 길을 물을지 모르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가 뭐 직진해서 뭐 이런 말 막 장문하다가 장문한 사이에 외국인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런 엄마들에게 그죠? 영어를 아이들에게 잘하게 하는, 그래서 이거 이 기독교적 말하면 이거 복음이에요 사실. 저는 잠순회 하다가 어느 날 잠순회 이제 제가 완전 초창기 멤버죠. 대구에서 제일 오래됐고, 울산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우리 애보다 한 서너 살 많은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어느 날 잠수에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한다고 막 떠들었어요. 우리 애 초3 때. 나는 저것들이 미쳤구나 생각하고 식민지 언어에 와 저렇게 목을 매다놓고 하면서 내가 무시했어요. 저는 그리고 좋은 어린이책을 소개하고 이러면서 잠수에서 개겼는데, 한 2년이 흐르니까 이 엄마가 책을 내더라고요. 그 책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이 엄마의 대화명은 울산 엄마, 솔빛 엄마라고 불러요. 이 엄마가 잠수의 완전히 원조죠. 그리고 이 엄마를 따라서 초창기에 6명이 따라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잠수님이라. 사이트 운영자이기도 하지만 자기 애가 남자애가 둘 있어요. 남자애 큰애는 우리 애하고 동갑. 우리 애는 2월생에서 학년은 하나 빠른데, 잠수님을 비롯해서 유명한 잠수의 초창기 멤버들이 같이 6집이 따라했어요. 그러다가 이 울산에 사는 이 엄마가 책을 내면서 유명해졌죠. EBS에도 자주 나오고 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도 유명하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혼자 독립해 나갔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솔빛잉글리시닷컴이라고 그 인터넷상에 보면 유명한 영어 서점 애플리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게시판을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후배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이 개정돼가지고 2010년에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이름으로 책이 바뀌어서 나왔죠. 개정 증복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엄마가 독립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잠수의 찌개다시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은 찌개다시라고 말하지만 전부 명문대 출신 엄마들 똑똑하고, 그러니까
솔비는 뭐 혼자서 울산 시골 구석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 잠수님 연세대 났어요. 이대 나온 여자도 있고, 서울대 의대 나온 여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계속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책을 냈어요. 그 책이 유명한 잠수리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초기에 2권으로 나왔어요. 인문편과 실천편 2권으로 나왔다가 2013년에 통합돼서 한 권으로.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는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잠수리 초등 1, 2학년 공부법 해가지고 잠수리 초등 1, 2학년 공부, 국영수 공부법을 한 권으로 묶어서 낸 책도 있고. 특히 저학년 엄마들 같으면 이 잠수리 초등 1, 2학년 공부법을 사보시면 거기 전반부가 영어, 이 잠수리 영어에 대한 아주 세련된 정리 매뉴얼이에요. 사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같이 대구 시골 바닥에 살면서 그것도 수성구 사는 것도 아니고 달서구 총구석에 우리 애 잠수령 갈 때 사실 남구 살았어요. 진짜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인데 거기서 제가 전혀 아쉬움이 없이 잠수령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애는 뭐 어릴 때 책 많이 읽었죠. 수학도 잠수령에서 제가 조언을 받아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식의 수학 공부 시키고요. 영어는 엄마 아빠 다 영어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실제 수능에서 국어를 만점 맞은 게 아니라 영어 수학을 만점 맞았어요. 요즘처럼 물수능 말고 우리 애들은 정말 어려운 수능이었는데 전국에서 한 200등 했어요. 200등. 문과인데 고등학교한테 수학 천재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제 마음에 드는 아이들 몇 명 골라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한테 했던 방식으로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 6명을 키우고 있잖아요. 애들 보니까 수학 공부하는데도 전부 숫자만 딱 나타나면 귀신같이 풀어. 근데 이야기해 보시오 하면 쥐약이야. 수학책을 보면 수학 교과서 안 보죠, 엄마들. 수학 교과서 보면요, 한 단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 열기, 활동 1, 활동 2, 활동 3, 그리고 활동 1, 2, 3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기초로 마무리하기. 모르죠, 이런 거. 교과서 보신 분? 없네. 수학 교과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거기서 시킨 대로 활동 1을 하면 돼. 활동 1을 하면 활동 1을 통해서만 하나 배우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자릿수 덧셈이라고 칩시다. 4더하기 7. 그 활동 1에서 시켜요. 그러면 거기서 4더하기 7 하니까 10이 넘잖아. 10이 넘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10을 묶어서 자릿수로 올려주는 거야. 활동 1에서 이걸 시켜요. 그리고 나서 활동 1을 한 다음에 물어요. 위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보시오. 애들이 이야기해 보시오 하면 다 쥐약이라고. 그거 우리말로 적어야 되거든. 이걸 보고요, 뭐라 하는지 일반화, 추상화라고 하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일반화시켜보라는 거죠. 이건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뭐 영어 이야기하다가 또 수학으로. 다시, 영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수령의 핵심 특징은 딱 요거예요. 요 한 표. 요 그림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이거 제가 만든 표가 아니고요. 잠수님이 실제로 잠수님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책에도 나와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공인영어 시험이 뭘 테스트한다고요? 청해와 독해, 쉬운 말로 듣기와 읽기를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듣기와 읽기를 왕창 하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냥 그죠? 많이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귀가 절로 뚫려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적당한 시기에 한 2년 정도를 딱 우리 집에서 영어 환경을 조성해주면 아이들이 2년 정도 지나면 귀가 뚫려요. 하루에 우리가 3시간 정도 노출시킨다고 생각하고 태권도, 미술, 피아노 다 때려치우고 정말 중요한 것만 딱 하면 하루에 3시간 노출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 3시간만 노출시키면 딱 2년이 지나면 귀가 뚫혀요. 여러분들 이걸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예가 있는데 재작년에 겨울왕국이 개봉했어요.
근데 웬만큼 젊은 엄마들은 다 겨울왕국을 영어로 다 아이들한테 들려주죠. 그래요, 그래요. 우리말로 들려줘. 영어로 들려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이들이 겨울왕국 대사를 다 통째로 외워요. 하도 재밌어 계속 보다 보니까. 웬만한 애들은 다 뭐 가수 뺨치도록 랩 있고 부르고 있고. 좀 더 정도가 심한 애들은 드레스 막 엄마 보고 졸라가지고 막 엘사 입는 드레스 막 사돌라 하고 거기다가 클리넥스 티슈 뽑아가지고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얘네다가 노래 부르면서 막 지 머리 위로 막 뿌리면서 눈가루 날린다.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DVD에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금방 그걸 외워가지고 원어민처럼 발음해요. 우리 애는 옛날 애인데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운드 뮤직을 딱 만났더라고요. 그때는 DVD도 아니고 비디오예요, 비디오. 사운드 뮤직을 딱 만났더니 너무 재밌으니까 6개월을 사운드 뮤직만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독일 군인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까지 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들이 말하는 대사를 먼저 내뱉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해요? 앞질러 말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하는 흉내를 이거 다 따라내는 걸 이거 뭐 미미킹이라고 하죠. 미미킹. 이 미미킹을 모토로 해가지고 생긴 학원도 있어요. 토스라고. 요즘 망했지만 토스 본사 자본이 망했죠. 토스 알아요? 잘 몰라요? 이 저학년 엄마들은 사실 모르는 게 많은 거죠. 토스라고 유명한 학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한 달에 25만씩 내고 DVD를 빌려줘요. 그럼 한 달 동안 그 DVD를 계속 보는 거라 DVD 재생기도 빌려줘. 보증금 30만원 내면. 그럼 한 달 내에 DVD를 보고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밌는 DVD가 통째로 외우겠죠? 그래가지고 2달에 한 번씩 학부모를 초청해가지고 그걸 재현한다니까 연극. 가면 엄마들이 막 감동해가 비디오 찍고 난리가 나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거 지돈 25만원씩 주고 DVD 빌려오기 뭐 이런 거. 안 그래요? 위디스크 가서 700원만, 70원만 주면 영화 다운받는데 어둠의 경로라고 알아요? 다 알아서 부모로 다 다운받고 있죠. 그래 그걸 한 번 보내고 25만원씩 25만원도 싸다고 좋다 하면서 말이야. 요즘 번호 가면 다 40만원씩 하면서 보내가지고 하는 게 그 프랜차이즈 핵심이 그 토스의 핵심이 미미킹이에요. 미미킹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DVD에 노출시켜 보면 다 하는 거예요. 다 재밌으니까 따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통칭해서 음악표현 또는 뭐 시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브랜드가 잠순의 영어니까 이런 음악표현가 이제 유행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나름 다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레드라고 하죠. 어머니들 뭐 학원, 영어 학원 입시 설명회나 이런 데 가보시면 다 들었을 거예요. 레드, 언어 습득 장치, LAD라고 하죠. 발음이 어려서 제목 하라고 말고.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 습득 장치. 인간의 내 속에는 언어 습득 장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가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어 교수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이 됐죠.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 이것 때문에 또 시끄러워요. 언어 습득 장치가 사춘기가 지나면 소멸할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자꾸 뭐 계속 싸우고 있죠.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언어 습득 장치 이론이 나중에 독일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뇌과학자들이 실어증 환자들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인데 실어증이라고 있어요. 언어가 입력이 안 돼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는 환자 또는 언어는 입력되지만 출력이 안 되는 환자, 횡설수설하는 환자, 의미 전달을 못하는 환자 이 두 종류의 실어증 환자들인데 독일의 두 분 다 독일의 그 과학자들인데 뇌과학자들인데 입력장치에 고장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는 실어증 환자를 연구해 보니까 뇌에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에 손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발견했다고 해서 그 영역을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합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뇌의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어. 그래서 실어증이 걸린 거죠. 또 다른 부분은 베르니케 영역은 정상적이지만 출력하는 과정에서 의미 전달 모두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이런 환자도 실어증이 분류되는데 이건 브로카 박사가 발견했다고 해서 브로카 영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되면 출력되는 것이 인간의 특질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흙으로 지었단 말은 저는 초등 버전으로는 찰흙,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사람 만드는 거 코끼리 흙 불어넣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좀 성장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죠? 무엇이 들어오면 무엇을 낸다 이거죠. 컴퓨터로 말하면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입력하죠. 그러면 모니터나 프린터기를 통해서 출력되는 거죠. 인간의 뇌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언어학자가 주장한 레드 이론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미국 가서 살아보면 그냥 자유로운 영어 구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를 해요. 알아요? 이 진짜라니까 무슨 얘기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무식한 애들이 영어를 막 자유롭게 구사한다니까. 인간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거지도 아니까. 근데 어떤 엄마들이 잠수 영어 그거 아무나 돼요 하더라.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아니잖아요. 인간이면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원래 봄에 교육열이 높은 초등학교들에 가가지고 달성에서 좀 뜨는 초등학교들이 있어요. 저학년 학부 영양하고 연수하면 200명이 와.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끝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두 반응이 있더라고. 한 반응은 정말 명강이었어요. 다른 한 반응은 저끼리 쑥닥쑥닥 하면서 야 그건 네 말에 큰코 다친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내가 그래 돌아서서 한마디 하려고 엄마 상처될까봐 전문 상처되면 이건요 아무나 뭐 특별한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면. 근데 이거 엄마들이 쫀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한번 계산도 있잖아요. 야, 이 그래프는요 한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처음에 우리 아기를 낳아가지고 눕혀놓죠. 그리고 엄마 아빠는 자기 할 일 해요. 애는 누워가지고 눈만 말똥말똥하게 천장에 달린 모빌 보고 있죠. TV에서 연속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이 과정을 15개월, 20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갑자기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비슷한 소리를 하죠. 가장 많이 들은 말부터 하는 거라. 그게 뭐 맘마 아니면 엄마겠지. 그죠? 어떤 사람은 한 인간이 한 단어를 구사하는데 10,000번 들으면 자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15개월에서 20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반응도 없어. 이 기간을 뭐라고 해요? 침묵기간. 근데 침묵기간이 지나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폭발적으로 언어 구사 능력이 발달하죠.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이 신기한 경이로운 일이죠. 경이로운 일. 우리 아이들 지금 삼덕초등 다니면서 한국말 하면서 맨날 떠들고 있죠. 엄마들 집에 가서 뭐라 하면 말대꾸 잘하죠. 갈수록 말대꾸는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뭐 학습할 필요도 없어요. 단어 외울 필요도 없고. 요즘 여러분들 뭐 국어 단어를 사전 찾아가면서 외워요? 전혀 그런 일 없죠. 그냥 학교 다니고 좀 책을 좋아하는 애들 동화책 읽고 뭐 이러는 수준인데 언어 구사 능력은 갈수록 발전합니다. 뒤로 후퇴도 없어요. 따로 뭐 마음에 맞는 선생님 찾을 것도 없어. 물론 요즘 애들 어릴 때 전집 도배하다 보니까 책을 안 읽어가지고 초등학교는 당황하죠. 그래가지고 뭐 논술 보내고 이러더라고. 그런 선생님 찾는다고 애를 쓸 수는 있어도 우리말 구사 때문에 뭐 고민하는 엄마들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은 뇌 속에 언어 습득 장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된 거라. 그래서 지금 여기 삼덕초등을 다니고 있어요. 아니면 어디 갔어요? 저기 대구대학교 부설 농아학교 따로 있어요. 아니 말을 못하고 나면 진짜 장애가 있으면 대부분 거기 가거든요. 근데 삼덕초등학교 다닌다는 말은 우리 모국어에 노출시켰는데 저절로 모국어 구사자가 된 거예요. 자, 같은 원리로 영어에 우리가 노출시킨다고 칩시다.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뭘 이걸 뭐 되니 안 되니 뭐 따지고 있어. 답답한 일이에요. 이제는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DVD 구하기 쉽죠? 저하고 친해지면 내가 5만 거 공짜로 구하는 법 다 가르쳐줄 수 있어. 시중에 뭐 유명 80만, 90만 하는 의학 프로그램 로제타 스톤 들어봤어요? 로제타 스톤 엄마 되게 좋아하더라. 애들 싫어하는데. 잠수도에서도 옛날에 로제타 스톤 많이 했어요. 저는 안 시켰지만 그거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80만, 90만원짜리. 엄마들은 교보 가가지고 90만 주고 막 사더라. 아까워. 나중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 카페를 가르쳐 드리는데
앞에 가서 제 강의를 다 뒤져 듣다 보면요. 제가 어떤 강의에서 뭐 이거 구하는 거, 인터넷에서 구하는 거 다 소개하고 있어요. 하여튼, 언어기 때문에 습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습득하는가 하면, 요 세 가지, 잠순의 3종 세트라고 그러죠. 책 사보시면 잠순의 3종 세트. 이, 초등학교, 삼덕초등학교 도서관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또는 잠순의 초등 1, 2학년 공부법 보시면, 잠순의 영어 3종 세트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는 흘려듣기 하는 거죠, 흘려듣기. 흘려듣기란 말은 우리 애기들이 태어나서 누워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귓가를 연속 소리가 막 이씨 연속 소리가 막 우리 아이 귓가를 지나가죠. 관리사무소의 확성기 안내방송 소리.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가끔 놀라서 얼르는 소리. 엄마, 아빠 대화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계속 우리 아이들 귓가를 흘려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그 말에 집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거라. 영어를 우리 아이 귓가에 흘려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흘려듣기 이렇게. 옛날에 성인 대학생들이 공부할 때 옛날 무식하게 AFKN 틀어놓고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시대는 안 그랬겠죠. 그 후로 또 대학생들이 미국의 시트콤, 프렌즈 뭐 이런 시트콤을 맨날 봤어요. 요즘 애들 미드 보죠, 미드. 뭐 프리즌 브레이크 뭐 이런 거, 로스트 이런 중독성 있는 미드 보고 이러면서 이제 영어에 노출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 버전으로 아이들에게 적절한 재밌는 DVD를 그냥 틀어놓는 거죠. 이게 흘려듣기예요. 물론 흘려듣기는 영어 방송도 있고 많이 있어요. 미국 드라마도 있고 영국의 교육방송, 미국의 교육방송 다 있어요. 그런 걸 DVD로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어요. 어둠의 경로를 통하시면 다운받아가지고 한글 자막만 지우면 되죠. 제일 유명한 데가 가장 일반적인 데가 뭐 위디스크 이런 데잖아요. 그런 데 가면 영화 다운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 영화나 DVD를 다운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한글 자막이 같이 내려오잖아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글 자막 찍으면 돼요. 한글 자막은 항상 끝이 뭐로 끝나는가 하면, 확장자가 .smi. 뭔지 알겠어요? 겨울왕국을 내려받으면, 겨울왕국 동영상과 함께 자막 파일이 똑같이 내려와요. 겨울왕국 .mkv나 겨울왕국 .avi라는 그게 달려있으면 이게 확장자라고 부르는데 이건 동영상이라는 뜻이에요. AVI는 좀 일반 화질, MKV는 좀 고화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겨울왕국.SMI라고 파일이 하나 딸려내는데 이게 자막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막을 찍으면 돼요. 그럼 애들이 이제 자막 영원히 못 보는 거죠. 근데 또 나는 뭐 절대 법을 어기지 않을 거야 하면서 DVD를 산다? 사면 어때요? 언어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엄마들 시장 가고 나면 애들 다 자막 띄워서 봐. 그럼 도라미 타불이에요. 자막이 없어요. 제가 할 때는 훨씬 어렵겠어요. 그때는 저거 비디오잖아, 비디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매체가 많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아마존 타워 레코드인데 중고 비디오 판매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직접 주문했다니까. 왜냐면 동네 구멍가에 가서 비디오 가게 가서 빌려오면 자막이 항상 따라와요. 자막이 떠 있거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TV 조그만데 그때 10몇 인치 이런 TV였는데 거기 자막이 밑에 3분의 1을 차지하죠. 그리고 자막 안 보게 하려고 저는요 막 캠트지 사다가 붙였거든. 그럼 텔레비전 안 그래도 작은데 3분의 1이 가려져 애들 답답해서 못 보겠대. 그런데 잠순의 어떤 천재적인 엄마가 우리한테 한 수 가르쳐 주더라고요. 티슈를 크리넥스 뽑아가지고 뽑으면 반 접혀 있잖아요. 그걸 텔레비전에 딱 붙이는 거야. 그리고 물을 딱 뿌려. 그러면 자막에 물이 묻어가지고 딱 크리넥스가 붙어 있어요. 정전기를 나가지고. 근데 요 크리넥스가 희한한 게 반투명이라 물 뿌리면. 그래 자막은 안 보이는데 그림은 어렴풋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덜 답답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흘려듣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약 120편의 비디오를 봤는데 보다 보면 그 중에 효자 비디오가 있어요. 효자 비디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계속 반복하게 놔두면 돼요. 애가 원하는 대로. 이 엄마 배우의 핵심은 뭐예요? 애가 원하는 대로. 이걸 하도록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인가를 설득한 다음에 매체를 선택하는 건 애가 좋아하는 대로. 가능하면. 우리 아이는 딱 보니까 남자애들의 특성이 뮤지컬이나 음악 나오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운드 뮤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시스터 액트라고. 흑인 우피 골드버그라는 여자가 뚱뚱한 여자 나와서 막 가스펠 부르는 신나는 그거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나중에 지금 중학교 교내 합창대회 하는데 자기 반에서 이걸 합창곡으로 선택하더라고요. 아이팔로힘. 얼마나 신나는지.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못 쳐줘. 우리 애는요, 중학교 2학년 비디오 보고 그다음부터 영어 공부를 내가 불안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입시영어를 시켰거든요. 근데 입시영어를 하는 게 또 뭐 외우는 거잖아요. 단어 학습한다고,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단어 학습한다고 다 바이블처럼 하는 책이 있어요. 능률에서 나온 능률 복화 수능편이라고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50일 동안 하루에 한 챕터씩 나가서 50일 만에 단어를 다 끝내는 거라, 수능 단어를. 그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다 하거든요. 그거 제가 빠지게 했잖아요. 근데 다 잊어먹지 뭐. 그러고 나서 우리 애가 대학생이 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빠, 나는 고등학교 때 완전히 짱구지 됐어, 이 카드. 사실은 제가 불안해서 이제 길을 그렇게 다시 학습 입시예고를 틀었는데, 그때 뭐 제가 빠지게 노가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지는 중학교 때까지 비디오 본 걸로 먹고 산대, 지금. 우리 애 경영학과 가면요, 거기 외고 출신들이 드글드글해요. 옛날에 서울대는, 요즘은 이제 수능으로만, 정시에서 수능으로만 가지만 옛날에는 내신과 논술, 수능을 세 가지 다 봤어요, 정시에서. 우리 애가 수능으로 전국 200등 했는데 내신을 물 말아 드셔가지고 서울대를 못 가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외고 출신들 수두룩 하죠. 저 서울에 대원외고 이런 데 가면 한 학년이 450명인데 서울대를 70명밖에 못 가요. 왜? 내신이 나빴어. 그러니까 서울에 뭐 4대 외고를 하죠. 그리고 대원외고, 명덕외고, 용인외고, 한영외고 이런 데 있어요. 그런 데서 서울대 못 가는 애들이 다 연세대 경영 들어오잖아요. 그 애들 보면 다 영어를 막 기가 막히게 하거든. 그런 데서도 아직 자살하는 거 살아있어. 이번 학기 보면은 또 내려오더니만 뭐라 하는 줄 알아? 아빠 앞으로 강의하러 다니면서 잠수내 영어 하락하지 말고 호주 보내라 하더라. 지금 수업, 뭐 무슨 수업하는데 프레젠테이션 수업이 있어요. 발표 수업. 호주에서 10년 살다 온 놈이 발표를 하는데 정말 유창하게 영어로 발표를 하니까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대구 내려오더니만은 극하더라고요. 앞으로 호주 보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또 속이 상하고 기가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아이가 호주에 10년 살면서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동안 너는 한국에 살면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좋은 어린이책을 훨씬 더 많이 읽었다. 그것이 네 인생에 그죠?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들어보니까 맞죠? 그래가지고 아직 애가 다시 용기를 얻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몇 주 전에, 3주 전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우리는 원래 로스쿨 가는 애가 아니고 내년에 졸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는데 원래는 연습삼아 한번 쳐봤어요. 로스쿨 입문시험 리트라고 부르는데 리트는 문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죠. 두 과목이 나와요. 언어 이해 한 과목, 논리 추론 한 과목. 각각 35문제씩 나와요. 우리는 내년에 로스쿨 가는데 원래 그냥 연습삼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쳤는데 언어 이해 과목에서 35문제 중에 33문제 받았어. 논리 추론에서 35문제 중에 28문제를 받았어. 엄마도 뭐 이게 얼마나 높은 점수인지 모르지. 별로 뭐 놀라진 않네요. 자, 다시 영어로.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릴 때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그 아이의 그죠?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하비트를 하고 말 게 아니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1, 2학년 때도 그래요, 사실.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엄마들이 그만한 원리 중에 하나가, 아이가 한글 한다고 무조건 책 읽으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해가지고, 제가 아이들하고 그림책을 가지고, 제가 읽어주고, 아이들한테 이제, 이 느끼는 생각을 서로 말해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해보면요, 애들이 가끔은 지가 있겠다고 덤벼요, 2학년들이.
2학년들이 있는데도 떠듬 그래요. 그것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글을 안다는 것하고 책을 읽는다는 건 전혀 달라요. 지은이의 의도, 띄어읽기, 강약 이런 거 조절하고 이러면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읽어주는 그 책 읽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를 잘 알아듣게 돼요. 애들 학교 가서 시험 치면 많이 틀리죠. 1, 2학년 되면. 대부분이 문제가 뭔지 몰라서 틀려요.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하는데 다음이 뭔지를 몰라. 네이버에 보면 그런 우스꽝스러운 대답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애들이 대부분 아직 어려서 문제를 이해 못하거든. 왜? 지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집구석하면 안 되죠. 집에 시험지를 들고 와가지고 엄마가 읽어주면 다 곤란해. 그게 듣기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엄마가 많이 읽어줘야 돼요. 어려운 글밥 많은 책 필요 없고요. 창의적인 좋은 그림책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다음 카페 들으시면 제가 이제 그런 좋은 그림책들 다 이렇게 목록 만들어서 올려놨고 흘려 듣기는 바꿔 말하면 DVD 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영어도 물론 mp3를 들을 수도 있고 영어 방송을 틀어놔도 되지만 그래도 좀 아이들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틀어놔 주는 것, 이걸 흘려듣기라고 하는데, 흘려듣기 핵심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DVD를 잘 골라주는 것. 저학년 같으면 저학년에 맞는, 학년에 맞는 적당한 DVD도 있어요. 여학생들 같으면 바비 이런 거 좋아하죠. 남자들 같으면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스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책의 목록에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이 자막 없이 DVD 보기를 처음에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한 두어 달 해서 이제 잘 익숙해지잖아요. 이게 꾸준한 이제 습관이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집중 듣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 듣기는 영어 동화책을 오디오를 통해서 듣는 거라. 눈으로는 책을 보고 귀로는 오디오를 듣는 거죠. 그렇게 귀에 이걸 헤드셋을 쓰고요. 처음에는 못 따라가요. 애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손가락이나 볼펜이나 우리 연구소에서는 아이들이 그 잠수영어 코칭할 때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나무젓가락 가지고 시켜요. 그럼 애들 그리 좋아한다. 뭐 전부 세이펜 이런 걸로 하죠. 집에서 세련된 걸로. 근데 우리 무식하게 중국집에서 배달해온 음식 하다 나무젓가락. 근데 애들 그걸 너무 신기해요.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성우가 들려주는 소리가 어디를 말해주고 있는지를 계속 일치시키는 거죠. 이 작업을 집중 듣기라고 해요. 한 일주일이 지나면 파닉스가 일어나, 파닉스 상황이 일어나서 애들이 어디를 읽어주는지를 눈으로 따라갈 수 있게. 신기해요. 안 해보면 설마 그런 일이 쉽죠. 근데 자연스럽게 문자와 소리가 일치되는 거죠. 이걸 집중 듣기라고 해요. 왜 집중 듣기를 하는가 하면 장차는 음원을 제거하고도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어 동화책을 읽을 수 있어야죠. 수능에서 17문제 느끼고 나머지 문제는 읽기예요. 읽기. 지문 길다란 거 하나 주고요. 문제 3문제 달라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읽어내지 않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50문제를 다 못 푸는 거죠. 이건 국어도 똑같아요. 수능 국어도 16페이지거든요. 8절 16페이지인데 지문 길다란 거 하나 주고 문제 2문제 3문제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고3 때 수능 감독을 들어가보면 아는데 아니다. 정말 수능 많이 쳤겠고 40세 이상은 다 수능 세대죠. 수능을 쳐보면 수능 옛날에 언어 영역이라고 불렀죠. 경험해봤을 거예요. 긴 지문에 문제 3개, 4개. 요즘은 2개, 3개예요. 지문을 많이 주고 문제는 적게 하는 거죠. 그래야 변별하니까. 그러니까 읽기를 결국 해야 되거든요. 읽기를 잘해야 되죠. 우리말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점수를 받으려면 결국은 영어 텍스트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집중 듣기를 하는 거죠. 집중 듣기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집중 듣기 했던 그 책을 음원을 빼고 책만 주는 거야. 책만. 그리고 읽게 하면 애들이 비슷한 수준의 집중 듣기를 계속 했어요. 애들은 리딩 레벨 1이라고 칩시다. 1의 리딩 레벨 1이 되는 수많은 동화책을 계속 집중 듣기를 했어요. 몇 달 동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리딩스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100단어 이하로 제한하고 그 레벨에 따라서 어떤 레벨은 150단어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듣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150단어가 아이들 안에 다 들어와 있죠. 익숙해져요. 그러면 음원 없이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 말하면 간단하지만 이게 벌써 몇 달이 흘렀어요. 이제 흘려 듣기 몇 달 해서 익숙해지면 집중 듣기. 집중 듣기가 익숙해지면 음원을 제거하고 영어 책 읽기 시키는 거죠. 이 작업을 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요.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거. 만약에 이게 한 6개월만 지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탄력을 받죠. 근데 대부분 보면 일단 비디오 보기에서 성공하면 자막 없이 비디오 보는데 거부감이 없다든지 이러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수많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우리 애기 키울 때는 만말하는 말 하기 전까지는 침묵했죠. 아까 침묵 기간이었어. 근데 큰애들 할 때는 안 그래요. 큰애들은 이미 인지 능력이 애기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발전이 있기 때문에 영어 소리들이 입력되기 시작하면 아이들한테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반응이 일어나요. 저는 기절할 뻔했는데 우리 애가 남부에 있는 미군 부대 옆에 있는 조그만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거기는 미군 아이들이 많이 놀러 왔어요. 근데 영어 학원을 몇 년씩 다닌 놈이나 뭐 학습지를 한 놈이나 다 미국 꼬마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가지고 다 싸우는 거야. 모래 뿌리고 뭐 철봉 밑에서 이러다가 결국 미국 애들이 쪽수에서 밀리니까 울면서 맨날 집에 가고 이랬어요. 이게 늘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 운동장에서 여름만 되면 축구를 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운드 뮤직을 봤죠? 6개월을 봤어요. 6개월이 지나서 똑같은 철봉 밑에 놀러 갔는데 미국 꼬마를 만난 거야. 근데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전율이 일어났어요. 너무 궁금해가 집에 와서 물어봤잖아요. 니 아까 그 마음 무슨 말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하는 말이 뭐 별말 안 했어 하면서 미국 꼬마가 가랑이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고 하늘을 거꾸로 쳐다봤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거꾸로 보인다 카드에 하면서 그냥 듣는다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지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자유롭진 않았어. 아직 초보였으니까. 우리는 대학 갈 때까지 외국 함도 안 나왔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뭐 지가 알아서 뭐 어딜 돌아다니는지 뭐 있잖아요. 한 지금 10개나 갔을 거라. 영국 정경대학에 가면요 기숙사를 무료 개방해요. 그런 걸 알아가지고 영국 여행을 갔다니까. 프랑스의 어떤 레스토랑 가면요 정장을 입고 와야 된대. 재킷을 입고. 그래가지고 여행용 트렁크에 재킷을 하나 넣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스카스 있잖아요. 딱 영국이 프랑스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정장 입고 딱 식사하는 장면을 제가 찍어가지고 보냈다. 영화관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외국 나가본 경험도 없어요. 근데 막 돌아다니는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태국 우리 애 자랑 보면 안 되죠. 원리는 이거예요. 일단 2000시간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흘려듣기 기초 위에 충분한 듣기를 하고 그 위에 집중 듣기. 책을 보면서 듣기. 그 다음에 책을 음원을 빼고 책만 읽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걸 해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요 언어에 노출돼가 한번 귀가 딱 뚫히잖아요. 귀가 뚫힌다는 말은 아이 안에 수많은 언어가 내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후퇴가 없어요. 우리가 학원 다니면서 암기하고 이러면요 좀 시험 보면 도람이 타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가 되면 우리 애들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이죠. 어릴 때부터 점점 우리말 구사하는데 후퇴가 있어요 없어요?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아이 안에 영어가 내장되면 그다음부터 후퇴가 없어요. 그리고 중학생쯤 되면 영어 공부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요 시간을 빨리 확보해가 수학 공부를 해야 되거든. 대학에서는요 대학에서 똑똑한 놈도 뽑는데 뭐를 뽑겠어요? 수학을 뽑아요. 수능에서 국어와 영어는 형식이라 거의 형식. 물론 그걸로도 영어 못하는 애가 잘하는 애가 좀 차이가 나지만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영어는요 변별력이 전혀 없어요. 어떤 애는 1등급 커트라인이 98점이라니까. 한 개 틀리면 98점인데 어떤 때는 뭐 만점 맞아야 1등급 되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영어를 어렵게 되면요 정부가 선거에서 표를 못 받아요. 영어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드니까 그걸 난이도 높게 내고 뭐 지랄해봐요. 그러면 다 민심이 입안한다니까. 그래서 영어는 절대로 어렵게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별이 안 된다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쓰지만 다 나가리 되잖아요. 뭐 니트 하면서 얼마 전에 그것도 뭐 떠들다가 치웠죠. 내가 니트 정책을 발표할 때 딱 얘기를 했어요.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습득해야 예? 나중에 되면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별로 안 해도 돼요. 영어는 그냥 주말에 새로 개봉한 영어 한 편 다운받아가지고 감상해보면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안 믿으시는구나. 우리말로 바꿔 생각해보자니까요. 우리말로 한번 딱 애들이 우리말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우리말 구사 능력에 후퇴가 없어요. 점점 늘어나고 말듣고 얼마나 잘하는지. 5학년 되면 엄마들 말로 못 이기죠. 한 3학년만 돼도 여자아이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엄마들이 말로 잘 못 이겨요. 애들은 동화책 열심히 읽으면서 그러는데 엄마들은 책 안 읽으니까 엄마는 맨날 지시 대명사, 관계 대명사 이런 거 쓰고 길무로 봐도 저쪽으로 가가 저 짜서 뭐 그리 가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가 어딘데 책 읽은 애들은 그렇게 안 하죠. 직진해서 우회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블럭에서 어찌 하세요 이렇게 딱 그래 말하면 엄마들 지잖아요. 후퇴가 없더라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흘려듣기를 통해서 귀가 딱 뚫히고 말이 터져 나오면 그다음부터 후퇴가 없어요. 신기한 게 뭐죠? 비디오를 계속 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이게 계속 듣다 보면요. 하나하나 끊어져서 들려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엄마들 상담할 때 어떤 커피숍에서 만나지. 커피숍 이름이 뭐더라? 엔젤리너스. 엔젤리너스. 그리고 나는 엔젤리너스 이렇게 들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엔젤, 인, 어스. 이걸 빨리 읽으니까 엔젤리너스 이렇게 읽고. 영어도 이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문장을 읽을 때 으르륵 하죠, 성우들이. 으르륵 영화 보면. 근데 귀가 민감하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다 끊어서 들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렇게 안 들리잖아요. 나중에 퍽큐나 뭐, 오마이갓이나 이런 단어만 들리죠. 근데 애들은 안 그렇다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영어가 굉장히 가벼워지죠. 4분, 20분까지. 흘려듣기를 하게 되면 좋은 점들이 처음에는 재미있다는 느낌이에요. 왜? 애들이 좋아하는 비디오를 골라줍니다. 비디오는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의 교육방송, 닉 주니어, 또 영국의 교육방송, BBC,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도 뭐 수많은 이 드라마들 있죠. 요즘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다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이들의 취향에 맞는 걸 골라 틀어주니까 시리즈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흘려듣기로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흘려듣는 게 아니라 몰입해서 들어요. TV 앞에 눈을 받고 이런 거. 몰입 안 해도 괜찮지만 레고 놀이하고 뭐 이렇게 거실에서 그냥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흘려듣기니까. 근데 많은 아이들이 몰입을 해요. 그럼 훨씬 빨라지죠. 그리고 아까 2000시간 노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 언어에 DVD를 봐주면 노출이 굉장히 쉽죠. 좀 큰 애들은 개봉 영화 한 편 바꾸면요 1시간 30분, 2시간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물론 저학년들은 3시간의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잠수는 엄마들 중에 유명한 엄마는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 화장실에 전업사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화장실 스위치 켜면요 집에 돌아 노는 테이프 재생기 있죠. 마이마이 같은 거 그걸 화장실에 갖다 놓고 선을 따는 거라 스위치로. 그럼 애들이 보통 만화책 들고 엄마들 장소에 듣기 싫으면 화장실 가죠. 화장실 가서 불 켜는 순간 안에서 영어가 흘러가요. 하루에 화장실 3번 가면 30분. 이래서 노출을 확보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엄마도 그렇게 하더라고. 전업사비스 출장비 10,000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노출 시간이 DVD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확보되고요. 또 애들이 좋아했던 DVD를 녹음해가지고 요즘 녹음하기 쉽죠.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뭐 그냥 클릭만 하면 그냥 녹음 떠주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텔레비 켜놓고 비디오 재생기 켜놓고 전축 켜가지고 비디오 재생기를 전축 연결하고 전축을 TV에 연결하고 뭐 이래가지고 겨우 녹음했어요. 사운드 뮤직 제가 녹음 뜰 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차에 꽂아 다니면서 여행 다닐 때 주말에 방학 때 늘 돌아다니면서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 안이 영어 환경이지 영어 환경. 그럼 애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계속 따라하고 막 이러면서 저절로 뭐 발음은 저절로 원어민처럼 되니까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절로 그렇게 돼. 우리처럼 뭐 촌스럽게 막 이렇게 안 하고. 당연히 아이들 수준에 재밌는 TV들 많이 보게 되면
그 DVD를 통해서도 아는 단어를 많이 만나요. 보통 단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이래야 돼요. 동화책에서 만나고 DVD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면 이걸 어떤 어려운 사람은 사이트 워드라고 불렀죠. 자주 출몰하는 어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내 단어가 돼요. 그런데 빡빡이 하면서 뭐 계속 스펠링 적고 이러죠. 오디토리움 뭐 벌써 머리 지나가죠. 오디토리움이고 O로 시작하고 O, D, D, I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거 언제 배우겠어요? 근데 자주 만나면 저절로 내 말이 된다. 그러니까 재밌는 동화책 보고 DVD 보고 계속 하다 보면 거기 출몰하는 어휘들이 다 아이들의 언어가 되죠. 제가 해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단어예요? 제가 자주 못 쓰는 말 중에 시나브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소설책 같은 거 시나브로 하는 말 나오죠. 점점 뭐 어쩌고 이런 말은 일상적으로 안 쓰는 순우리말이라서 제가 적절할 때 이 말을 못 쓴다니까. 외우곤 있어요. 시나브로.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 뜻이 나와. 근데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문학 소설 쓰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시나브로라는 말을 못 써요. 왜? 소설 쓰는 사람들, 문학하는 사람들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시나브로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 계속 등장하니까 그게 자기 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만큼 책을 안 읽으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시나브로라는 단어를 못 써요. 이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단어들 외운다고 해도 아이가 그 말을 적절한 구석에 쓸 수 없어요. 문법 같은 거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어머니들 보면 일요일날 오후에 진짜 사나이 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옛날에 외국인들이 군대 가더라고. 미친놈이지 왜 간 겁니까? 샘 해밍턴도 갔다가 뭐 헨리도 가고 그러죠. 거기 보니까 샘 해밍턴이나 헨리가 우리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 어설프게 말하면 엄마들 금방 알죠. 저 상관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알잖아. 가면 상관 열받아가지고 또 막 분위기 싸해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법에 맞지 않은 말을 구사한다. 우리는 목으로 사용하니까 대번에 알아내죠. 문법이란 게 이런 거라.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문장의 오형식, SV 플러스 OC 뭐 이런 게 아니고 수능영어로 이런 데서 나오는 문법 문제 이런 거예요. 뭔가 어법에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2, 3, 4, 5 이래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읽어보면 알죠. 잼 해밍턴이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국어 문법 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거 금방 알잖아. 말을 좀 알아듣나 모르겠네. 내가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하다 벌써 시간 다 됐네. 하다 보면 점점점 발전해요. 하여튼 이게 흘려 느낀 거죠. 온 다음에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뭐 다 말한 것이지만 내용도 모르고 흘려 듣기가 되나? 해도 되나? 당연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흘려 듣기죠. 우리 애기들 눕혀놓고 엄마 아빠 대화 소리 애들이 내용 알아요? 연속극 소리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흘려 듣기가 이게 언어라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싫어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 골라야 되죠. 오늘 주제가 뭐예요? 아이의 특성에 맞는 연구 시작하기. 교육청에서 말하는 교재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이의 특성은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이 매체를 고를 때 찾아야죠. 언어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다 습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는 좋아하는 매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 남자아이, 활동적인 아이, 차분한 아이에 따라서 매체를 바꿔주면 되죠. 반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에게 맡깁니다. 어떤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걸 계속 매일 보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매일 바꿔달라는 아이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건 솔빛 엄마가 낸 책에 따르면 매일 반복하겠다는 아이는 짧은 구간 반복이라고 부르고 매일 바꿔달라는 아이를 보고는 긴 구간 반복. 한 1년 지나서 다시 그거 본다니까. 그래서 긴 구간 반복. 이건 아이의 선택에 맡깁니다. 그리고 저학년 같으면 보통 잠수에 책을 사보시면 DVD를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분류하고 있어요. 1단계는 아주 낮은 수준의 배고픈 애벌레 같은 이런 수준의 책을 1단계라고 하고 2단계는 보통 한 페이지에 한 줄 정도 있는 ORT로 말하면 ORT 1, 2, 3단계 이런 것들이 보통 잠수의 레벨로 1단계라고 하죠. DVD 단계는 5단계는 개봉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나 토이스토리나 이런 수준의 그 개봉 애니메이션을 보통 잠수의 DVD로 5단계 정도로 불려요. 그러니까 성인 영화는 6, 7, 8, 9단계겠죠. 1, 2, 3학년들이 처음 저학년들이 DVD를 가지고 집중 흘려듣기를 한다면 2단계에서 4단계 정도의 DVD를 했으면 좋겠다. 2단계 DVD를 예로 든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2단계 DVD. 많이 보신 것들이죠. 이게 책에 다 나오니까. 베이지. 자, 이 DVD를 이런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이건 흘려듣기잖아요. 근데 집중 듣기를 할 때 동화책의 같은 캐릭터들이 시리즈로 나오는 거야. 여기 그걸 해놨죠. 렉스 앤 후비 시리즈 보면 이건 DVD 2단계인데 영어 동화책 3단계에 여기 헤드셋 이게 음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동화책이 TV 시리즈로 줄줄줄줄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DVD로 이걸 흘려듣기를 하고 집중 듣기나 읽기를 같은 캐릭터로 하면 되는 거죠. 애가 좋아한다면 이런 식으로. 메이지 같으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잠수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학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2단계예요. 이건 3단계예요. 마들린드, 클리포드, 올리비아 이거 다 유명하죠. 이런 것도 엄마들이 흔히 아는 것들일 텐데 이게 3단계. 이 책에 다 나오는데 사진을 왜 찍어요? 책 안 살라고? 책 안 사고 이거 할 수 없어. 불안해서 안 돼. 책 사도 옆에 두고 수십 번 읽어도 어떤 데 불안한데. 옆집 옆에 애들 학원 다니면서 단어 막 샥 빠지고 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는 침 질질 흘리면서 TV 보고 있어. DVD 보고 있어.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불안감과의 전쟁이죠, 사실. 정 불안하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보통은 그래서 잠수리 엄마들은 동네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용기를 내서 하더라고요. 안 되니까 잠수리에서는 잠티, 잠토 제도를 뒀어요. 멘티, 멘토라는 뜻이죠. 잠수리 고수들이 잠수리 초보들을 돕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저도 3년 동안 옛날에 우리 어릴 때 3년 동안 서울 올라가서 코엑스에서 잠수리 회원들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사실. 안 그러면 막막하거든. 그래서 사는 시간이 없어서 다 치우고. 왜냐하면 이런 강의들은 우리 카페 오시면 널려 있어요.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한 모든 강의들이 동영상으로 다 촬영돼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잠수리 검색하시고 우리 카페로 역으로 들으신 분들도 많고, 유튜브 들어가서 잠수리 검색해 보시면 전국에서 잠수리 영어 공부 강의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왜? 이거 잠수리 영어 공부는 상업 사이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죠. 잠수님이나 하는데 잠수님들은 주로 회원들 대상으로 하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시켜서 돈을 매출을 올리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돈 벌 의사가 없으니까 내가 우리 애 키우는 이야기 하는데 머쓱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달서구 쪽에서 12년 동안 매주 무료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강의들이 다 촬영됐어요. 제 강의를 들었던 엄마들이 혼자 듣기 아깝다고 전부 다 엄마들이 자원해서 카메라도 사고 녹음기 사고 이래가지고 녹음해서 유튜브 올리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가시면 최근 5년 정도의 동영상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쉬운 건 다음 카페 들어오시면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죠. 자료실에 정리되어 있어요. 다음 카페 보이죠? 다음 카페 검색창에서 대구부모교육연구소 치시면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다음에 정책이 회원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카페도 회원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난 모든 영어 공부법, 수학 공부법, 책 읽기 이런 데는 강의를 그냥 다 들을 수 있고, 혹시 제가 오늘 시간의 제한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을 그 강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꼭 영어뿐만이 아니라 수학 공부법이나 좋은 어린이책 읽기에 대해서도 이 카페에 와서 보시면 좋겠고, 그 잠수의 영어 공부에 관한 모든 자료들, 책 이런 거 책에 있는 거 정리된 DVD 목록 이런 것도 우리 카페 오시면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몇 편 정도 구할 수 있는지도 다 정리되어 있고, 우리 뒤에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시는 저분이 우리 잠수의 영어 전문가인데, 저분이 인터넷으로 다 하고 약 2TB 이상을 구해놨어요. 우리가 구한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 크게 안 들고 아이들을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시간이 쫓기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진행하시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페 물으셔도 되고 쪽지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 대부분 요즘은 완전 카톡을 자꾸 보내더라고요. 카톡에는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는 말을 보내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대답이 길어지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 타법으로 카톡에 저는 또 카톡 글씨 잘 안 보이거든요. 노안이라서 오타장렬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대답은 제가 카톡으로 할 수 있고 긴 질문은 카페 게시판이나 메일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시간이 너무 적어서 보통은 저 12시까지 하거든요. 다른 학교 가면 10시부터 12시까지. 근데 이거 다음 행사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마치겠습니다. 그 평균적으로 한 학교에 한두 번씩은 저하고 나중에 연결되더라고요. 카페 들어오셔서 뭐 강의도 듣고 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서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유튜브로는요 진짜로 다른 도시에서 아빠 끌고 막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뭐 상담도 하고 이런 분이 많은데 우리 삼덕초등학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